안녕하세요 별님들. 점성간주의 별자리 운세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설날도 있어서 제가 배경화면에 이 까치들을 한번 놔봤고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별님들. 설이 껴있는 이 한 주가 어떤 운세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월 8일날 그 하늘의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달이 사소자리 26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 물고기 29도까지 이 달이 좀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12일 날 새벽에 그 태양하고 합삭을 이뤄요. 물병 23도에서. 이게 이제 달의 움직임이 주간 운세에서는 중요한데, 특히 이렇게 합삭이 일어나는 시기는 그 합삭이 일어나는 어떤 그 위치, 이런 것들이 각 별자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점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이 그 물병 6도에서 이렇게 이제 물병 6도에서 23도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달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토성하고요, 금성, 그 다음에 목성, 이런 식으로 좀 이 행성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그쵸? 그럼 이 모여 있는 곳을 이 달이 이렇게 쭈루루루루룩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양하고 또 합삭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게 지나가는 게 2월 10일 저녁 늦게부터 12일 새벽까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특히 11일 날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날이 이제 요 사이에 끼인 날이잖아요. 그래서 요 이벤트가 쭈루룩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다 물병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병 자리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물병 자리가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양자리 상승 별자리다라고 치면은 이 양자리 상승 별자리하고 이 물병 자리하고 어떤 관계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고, 또 내가 만약에 황소자리 상승 별자리다라고 치면 이 황소자리 상승 별자리하고 또 이 물병 자리가 어떤 관계인가, 이런 걸 이제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보통 제가 이제 이렇게 별자리를 얘기할 때, 그 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집에 대해서. 하우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상승별자리는요, 이 첫 번째 집이 이렇게 시작되는 별자리가 상승별자리예요. 이 상승별자리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알고 계신 이 상승별자리라는 건 첫 번째 집이 시작되는 게 상승별자리입니다. 그리고 집은 12개의 집이 있어요. 이렇게 쭈루루룩.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갈자리 상승 별자리다라고 치면은 두 번째 집은 이 사수자리에서 시작되고, 세 번째 집은 이렇게 염소자리에서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집이 이제 어떤 별자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내가 첫 번째 집이 뭐 양자리다. 그럼 두 번째 집은 뭐예요? 황소자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가 쭈루룩 돼요. 그러니까 이 상승 별자리가 있으면 이게 어떤 별자리겠죠? A라는 별자리다. 그럼 A라는 별자리를 빼고 11개의 별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11개의 별자리가 이 A라는 별자리랑 관계를 맺을 거 아니에요? 상승 별자리. 그럼 이게 이제 11개의 집이 나오는 겁니다. 집. 그리고 이 A라는 별자리, 상승 별자리는 1번 집이에요. 1번 집.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이 주간 운세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 달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라고 할 때 보통 이렇게 설명하죠. 지금 달이 뭐 세 번째 집에서 여섯 번째 집까지 이동한다. 그러면 달이 3, 4, 5, 6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집을. 근데 보통 이게 다 별자리가 할당이 돼 있어요. 그쵸?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기운들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물병 자리 쪽이 지금 이번 주 엄청 강하게 영향을 끼쳐요. 지금 당연히 태양이 물병 자리에 위치한 시기니까 이 물병 자리가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이게 이제 스텔리움이라는 어떠한 배치인데, 그 점성학에서 이제 한 별자리에 4개 이상의 행성, 특히 이제 7행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7행성 중에 4개 이상의 행성이 한 별자리에 위치하면 굉장히 그 별자리 기운이 되게 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토성, 금성, 목성, 태양, 수성, 이렇게 5개가 위치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병자리 기운이 엄청 세지는 시기입니다.
그쵸? 그런데 이 물병자리 기운이 모든 별자리한테 동일하게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갈자리한테는 이 물병자리가 네 번째 집에 영향을 많이 주는 식으로 작동을 하고, 양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물병자리가 11번째 집에 영향을 많이 주는 식으로 작동하고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이 집에 대한 어떤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점성학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세 가지를 꼭 아주 깊이 배워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그 별자리고요. 우리가 아는 이걸 이제 한문으로는 궁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성입니다. 그렇죠? 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집이에요. 그렇죠, 집. 요 궁하고 행성하고 이 집,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점성학을 이루는 요소예요. 기본 요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깊이 있게. 내가 확실하게 알 때까지, 더욱더 깊이 있게 알 때까지. 그럼 이번 주에 어떤 이 주간 운세를 할 때 제가 이 집에 대한 설명을 좀 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점성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이번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양자리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양자리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달이 9번째 집에서 12번째 집으로 이제 진행이 일어나죠. 여기 있고, 여기 이제 12번째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지금 보면 이제 태양이 어디 있어요? 11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행성 5개도 다 이 물병자리에 위치하니까 11번째 집에 위치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11번째 집의 어떤 의미가 굉장히 부각되는 어떤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 자체가. 엄청 부각되는 시기가 돼요. 제가 지금 펜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펜을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익숙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화면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11번째 집이라는 건 어떤 집이냐면은 보통 이 친구나 동료 와의 집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운의 집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연주라고 하면 제가 사는 어떤 세계가 있죠. 세계.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떤 또 사람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별님들도 자기만의 세계가 있죠. 그쵸? 그럼 우리는 이 세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쵸? 그쵸? 세계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면서 연결되는 경우.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나 동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라는 거는 내가 갑이 되고 걔가 을이 되고 이렇게 되거나 또는 종속되는 개념이 아니죠. 내가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죠. 친구라는 거는 각자의 세계를 존중하면서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각자의 세계에서 공존을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세계가 아닌 더 큰 어떤 세계에 대한 어떤 존중이 필요해요. 그럼 이게 어떤 내 영역이 아닌 거죠. 내 영역이 내 세계고, 그 다음에 그 더 큰 세계는 이제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치면, 그쵸? 그러면 그런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 더 큰 세계와 나의 세계가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요런 개념이 11번째 집입니다. 그래서 이 행운이라는 개념도 생각지 못한 행운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우리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고 있고 살아왔던 세계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예측이 돼, 예상이 되고. 그런데 이 나의 세계에서 벗어난 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일들이 나의 세계로 이렇게 쑥 들어와요. 이런 거는 예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뜻하지 않은 어떤 행운이라던가 뜻하지 않은 일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11번째 집은 이러한 것들이 서로 존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하지 않는 일들이나 사건들이 나의 세계를 부수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나의 세계를 유지시키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신선한 자극이나 어떤 새로운 어떤 기운이 들어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지 못한 행운 또는 새로운 인연, 어떤 경험 이런 개념들이 이제 11번째 집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소자리 한번 볼게요. 황소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달이 8번째 집에서
달이 8번째 집에서 쭉 이동하면서 11번째 집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서 10번째 집에 있는 요 행성들을 쭈루루룩 지나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0번째 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10번째 집이라는 거는 사회생활, 그러니까 직장생활 그런 거 얘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손윗사람,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합니다. 상사 또는 대중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유튜브 하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그렇죠?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을 하면 사회적인 관계죠. 사회적.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저의 서비스나 일을 들어주시고 계시는 거죠.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는 거죠. 요거를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어떤 대중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대중을 향해서 제가 보여주는 거죠. 모습을.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그럼 이 페르소나의 모습이 보통 10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비춰지는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직장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어떤 모습들, 그렇죠? 그걸 이제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고 또 잘나게 볼 수도 있고 못나게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10번째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째 집의 이슈가 되게 강화되고 그쪽에 이제 키포인트가 잡힌다는 거는 그런 대외적인 어떤 모습들 또는 대외적인 일들이 되게 중요한 일들이 발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거나 또는 거기에서 내가 인정받고 승진하거나 또는 뭐 이직을 한다던가 또는 뭐 손윗사람 상사하고의 어떤 관계라던가 이런 거에서 이제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노력을 하게 되면 좀 좋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황소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 자리 한번 볼게요. 쌍둥이 자리 분들은 지금 이 달이 7번째 집에서 보시면은 7번째 집에서 지금 쭉 가면서 10번째 집으로 진행을 하고 9번째 집에 위치한 요 행성도를 쭈루룩 지나가게 되죠. 그렇죠? 이 9번째 집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고등교육, 이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점성학 교과서에는. 또는 해외, 바다 건너,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철학, 종교, 그 다음에 법, 이런 거랑 관련 있는 게 이제 9번째 집의 개념인데, 좀 이것만 들으면 뭐가 안 와닿아요. 그쵸?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9번째 집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내 영역, 나의 삶의 영역이 있다면 이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업그레이드. 한 단계 더 성장한다. 또는 커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 시기 같은 경우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단순히 지적인 어떤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지적인 자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독서나 공부 또는 여행, 그러니까 단순히 리프레시가 아니라 뭔가 이 여행을 통해서 내가 아주 뜻깊은 체험이나 경험을 해요. 그래서 내 시야가 활짝 열리고 어떤 새로워지는, 그래서 해외의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국내 여행 당연히 좋죠. 근데 국내 여행을 가면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갖고 같은 어떠한 기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해외를 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를 갖고 다른 기후에 내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땅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우리의 영향을 많이 주고 우리를 제약하는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역의 근간을 이루는 게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바뀐다는 거는 내 어떤 사고의 영역이나 삶의 영역이 되게 확장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외여행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이 9번째 집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시야를 가지고 장기적인 삶의 방향을 또 찾거나 재조정하기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쓰면서 하니까 훨씬 좋긴 하네요, 저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라고 그러죠? 태블릿이라고 하나? 태블릿으로 하다 보니까 좀 글씨가 개발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PPT에 나와 있는 글자를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예쁘게 써보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쉽진 않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계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자리 분들 보게 되면은 달이 6번째 집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이게 9번째 집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8번째 집에 위치한 토성, 금성, 목성, 그 다음에 태양, 수성, 이런 걸 쭈루룩 지나가면서 이 태양하고 합작을 하죠. 8번째 집에서. 그래서 8번째 집이 되게 중요한데, 이 점성학에서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집이 몇 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8번째, 11번째, 12번째, 이게 제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얘네 집들이. 그 외에는 뭐 그렇게까지. 그 다음에 이제 굳이 또 뽑아보라면 6번째, 9번째 정도? 요 집들이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 다음 뽑으면 뭐 3번째? 하여튼간 이 우선순위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좀 왜 쉽지가 않냐면, 요 8번째나 11번째나 12번째가 쉽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이제 자기 위주로 세상을 봐요. 우리는 나 위주로 세상을 봅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랑 상관없는 어떤 영향력 때문에 막 상황이 막 바뀌고 뒤틀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왜냐면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탓을 하죠. 막 주변 탓을 하고, 운명 탓을 하고, 막 남 탓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나 때문이 아니다. 내 인생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내 계획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막 이거를 잊어버리고 싶고, 뭐 버리고 싶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기를 포기합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8, 12 뭐 이런 겁니다. 8하고 12번이 그런 개념들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 18이라는 거는 어떤 집이냐면, 원래 위기 또는 죽음과 어떤 탄생 뭐 이런 집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 뭐 어렵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외면하는 것들이 있어요. 외면하는 것들. 그런데 이 외면하는 것들이 점차 커져서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는 상태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보통 뭐냐면 위기로 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우리의 어떤 체질이나 건강에서 예를 들어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외면하고 삽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안 좋은 부분이 점점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뭘로 찾아옵니까? 병으로 찾아오는 거죠. 병.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요런 개념이 12번째, 8번째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12번째라는 거는 요거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는데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느낌이고, 8번째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지고 꼭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하거나, 아니면 이 위기로 인해서 내가 큰 어떤 타격을 입으면서 이것도 해결이죠. 타격을 입으면서 그것이 이제 종료되거나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좀 쉽지 않은 집인데, 8번째 집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기다. 이게 어떤 좋게 해석을 만약에 한다 치면, 우리 삶에는 어떤 약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또는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연히 문제 없는 사람 없죠. 약점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럼 이거를 최대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숨기죠.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해결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문제고, 해결하기 힘드니까 약점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최대한 숨깁니다. 숨기고 터부시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이게 이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더 이상 숨기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직면을 하면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를 온 힘을 다해서 해결을 하든가, 아니면 이거에 내가 이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이든가, 그러니까 없애든가 받아들이든가.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이거가 둘 중에 하나가 되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의 큰 변화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의 큰 변화. 그래서 그런 큰 변화의 개념 때문에 이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짝 차려서 온 힘을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게 이제 가족이라던가 가까운 사람의 어떤 문제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이라고 하면은 진짜 육체적으로 나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서전을 쓴다고 치면 여러분들 자기 육체 얘기만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 얘기하고,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직장 얘기하고, 이러면서 나를 둘러싸있는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쵸. 나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게 나의 자서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개념을 좀 더 이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세계로. 이게 납니다. 여기에 이제 나의 육체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요 나의 세계의 개념에서의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8번째 집은. 그럼 단순히 나의 건강에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주 가까운 사람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위기를 같이 겪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개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직면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이런 시기가 이 8번째 집이 활성화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